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이고요. 오늘을 제외하고 2020년 주식시장 매매일수가 딱 열흘 남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수요일 날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주식시장이 폐장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과 막 싸우시면서 과연 감회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난 올해 주식으로 돈맛 좀 봤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안 좋다는데 나 왠지 이렇게 끼가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전업할까? 이렇게 즐거운 아우성을 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7만 원 가면 뭐하냐. 내 종목은 죽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 그냥 기회만 보다가 그냥 계속 현금만 들고 있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문자를 한 하루에 2-3개씩 받거든요. 그리고 HTS 프로그램 하단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올해 안 좋았던 경기가 회복이 될 건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건데 아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도대체 주식 안 사고 뭐해요? 이런 내용들. 물론 이렇게 총빨 날리기 얘기하지 않죠. 2021년 대박날 종목, 올해가 가기 전에 계좌에 담고 가야 될 종목,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같이 담아서 가야 될 종목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미끼를 던지죠. 미쓰린 얘기하죠. 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주식을 담아야 돼. 그래서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라는 녀석이 내년도에 지가 알아가지고 막 굴러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증권계좌에 평가손익이 빨간색이 있다고 돈 번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진짜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재매수 안 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결제 때까지 기다려서 그 증권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는 게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 지금 평가손익이 빨간색이야 라고 하신다면 내가 올해 돈을 좀 벌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머니에 여러분들 손에 현금을 한번 쥐고 계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올해 내 종목 못 갔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팔고 지금 삼성전자 막 신고가 찍는데 이게 삼성전자 지금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요. 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하다 골로 가십니다. 내년에는 삼성전자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예. 이제 제대로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히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기도 전에 확인한 게 2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더라.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가기 전에 꼭 담아야 될 대박 종목.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이거 안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죽으나이 뭐 같아. 그냥 팔아버리고 삼성전자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3개월 동안을 내년도 증시에 관련돼서 자료 찾고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거의 그냥 너덜너덜하게 체력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잠을 못 자서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끝단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여러분 주식시장이 삼성전자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는 장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쓰리가 생각하건대 내년도에 관심은 금리다. 자, 그렇다고 제가 금리라고 얘기한 게
어머, 미쓰리가 내년도에 금리 올린대. 이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정말 코로나19는 종식이 되겠죠. 그러면 종식이 되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경제가 회복이 되면 뭐가 움직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ECB나 한국은행이나 FOMC나 우리 뭐 2023년까지 초저금리 유지할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인플레이션이 술렁술렁 움직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통화정책 하는 애들이 금리 한 번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면 언론에서 아이고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겠네요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뭐 하겠습니까? 발작한다고요. 굳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이렇게 풀려버린 유동성이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이러면은 벌써 아이고 나 죽네 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2015년 12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2016년도에 금리를 4번 인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미쓰리가 그때 방송에서 뭐 금리 인상을 4번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잘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2015년 12월 중순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시장이 막 빠집니다. 왜요? 금리 인상 4번 한다니까. 그런데 앞으로는요. 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을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돼도 이미 증시는요. 경제를 선행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야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네. 어이구 인플레이션, 어이구 금리 인상,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벌써 몸살 앓고 난리 날 거라 끙끙 앓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복귀한 다음에 몇 가지 리스크를 잡아드렸잖아요. 뭐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진상 부릴 건가요? 에이, 걔는 지는 애예요. 그러면 조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백악관 가는데 김정은이가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미사일 쏘면은요. 뭐 그것도 뭐 아이고 내가 너 김정은 너 쏠 줄 알았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요 이런 거예요. 왜 백신 개발이 뭐 10년씩 걸리냐 하면은요. 지금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렇게 그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변종돼서 그런 항원까지 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변종까진 모르겠고 일단은 이렇게 임상했는데 아유 그냥 괜찮아 뭐 조금 두통 있고 발열 있고 뭐 그거는 뭐 폐렴 주사 맞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괜찮아 한번 놔보자. 결국 그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임상 실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왜? 화이자 측에서 95% 이상 안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코로나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겠죠. 까짓거 이거 경제 이거 중요하지 않으면 다 그냥 셧다운 해버리고 다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인 거죠. 이게 굴러가야 되니까. 경제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면 뭐 김정은의 미사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진상, 그다음에 이란의 뭐 핵개발자가 뭐 암살당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배후에 미국이 있고 뭐 중동 지역의 어떤 뭐 예멘 후티 반군이 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뭐 중동 지역의 리스크야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뭐 중국의 어떤 뭐 부채 디폴트? 아이고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리스크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게 요즘에 최근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죠. 지금 워낙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과 백신 개발 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1월 달에 끝났잖아라고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증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협상을 보름 안에 아주 극적으로 합의한다. 지난번에 폰데어 라이언과 보리스 존슨이 12월 13일까지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해서 협상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름 안에 갑자기 극적인 협상을 한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면 진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 기점으로 유럽연합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끝내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협상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막 그냥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야 됐어 그냥 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진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악재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악재로 사용하게끔 하겠느냐. 결국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국 부양책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리스 존슨이라면, 아니면 하물며 제가 만약에 유럽연합 측의 뭐 폰데어 라이언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관계자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연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증시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협상을 깨서 이 증시판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나는 이쪽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경제 어찌 보면 대책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요. 다 색깔이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뉴욕 증시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전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이 두 가지 이슈가 화두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다고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막 맞고 있는데 그냥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있고 막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유럽은요. 통화정책에 관련돼서는 이미 지난주에 ECB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썼습니다. 대출받은 사람 상환 연기해주고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또 만들 거고 계속 지원해 줄 거고 뭐 공식적으로 금리를 또 인하하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금리는 동결시켜 놓고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발작하지 않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주사 접종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2단계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 다 취소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딱 그거죠.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유럽은요. 뭐 부양책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유럽 증시가 혼조세인 이유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 저것들이 할 것 같긴 한데 얘기는 잘 안 되고 불안불안한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방향성,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입니다. 이 부양책이요. 결국 얘네는
부양책에 합의를 하고 결국 발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부양책 이거 반대하고 안 하면 그 온 국민한테 쌍욕을 어떻게 먹으려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 국민들한테 욕먹습니까? 당장 미국 증시, 뉴욕 증시는 부양책 법안 실패로 해가지고 점점점 하면 바로 증시가 곤두박질 칠 텐데.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지네들 뭐 사비를 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라 돈 쓰라는 거니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겠죠. 근데 부양책을 좀 제외하고 뭔가 또 양쪽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기싸움에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 두 가지 빼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면요. 기업들에게 코로나19 관련된 소송 등에서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 보장 조항과 지방정부 지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냥 따로 빼서 제한하자.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야, 무시 중언디.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따로 얘기하자. 지금은 부양책이 중요해. 그 나머지 그 합법안, 그 나머지 한 개의 법안, 바로 7,4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는 아마 이제 18일 날 기한인데 합의를 볼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뉴욕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고 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일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이 다시 중단되기 시작했는데 뉴욕 시장이 조만간에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경고할 만큼 미국은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그러니까 막 30만 명이 초과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확산돼서 도시는 봉쇄하고 막 그러지만 백신은 한편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경제를 선행하다 보니 이미 이 백신 맞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주식시장을 뭘 기다리고 있냐면 알았어, 백신 개발하고 뭐 그러면 그동안 나는 이미 경제를 선행해서 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실물 경제 니네는 언제 올라올 거니? 일단 기다려줄게. 그럼 이거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부양책을 쓰고 있는 거고 유럽연합은 뭐 금리는 동결했지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빨리 그 갭을 메꿔 나가야겠죠. 이게 지금 유럽 증시와 미국 주식시장이 똑같이 혼조세이지만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제가 앞서서 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증시는 누가 주식을 사줘야 된다고요? 외국인이. 근데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은요. 12월 10일 날 외국인이 1조 3천억 정도 매도한 다음에 지금 나흘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걸 누가 사주고 있습니까? 개인이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증시가 막 이렇게 방향성을 막 장 초반에 막 주춤주춤 하다가 개인이 사니까 외인이 안 사주네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럼 개인이 뭐예요? 안 돼, 주식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막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증시를요.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이런 증시에서 저는 이렇게 막 개인이 승리하고 이런 증시를 못 봤어요. 지금 특히 개인들이 사는 거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사냐면 이게 지금 아름다운 조종이야. 뭐 이럴 때 사야 돼. 혹은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잖아. 내가 버텨야 돼. 내가 버티게 해줘야 돼. 뭐 이런 심정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이제 7만 원 가는데 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뭐 코스닥 어떤 테마주는 안 가는데 아유 그래 삼성전자 더 가겠지. 삼성전자 막 9만 원 지금 전망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 매도해서 삼성전자 사는 순간 그게 고점이 된다고요. 이거는 뭐 음모론까지는 아는데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던 분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딱 1년에 삼성전자를 4번 매매해요. 4번 매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은 사고 한 번은 팔고 한 번은 사고 한 번은 팔고. 근데 그분은요. 차트를 보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렇다고 주식을 하루 종일 보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사시느냐? 굉장히 큰 돈으로 매매를 하십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요. 삼전이 많이 빠지면 야, 저 삼성그룹에서 저거 빠지게 놔두겠냐? 그냥 사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 야, 저거 이제 올랐지, 됐지, 뭐, 됐지, 어느 정도는 이제 팔지, 뭐, 또 팔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겠죠? 상속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만약에 삼성그룹의 종사자거나 아니면 삼성그룹의 어떤 뭐 참모라든가 뭐 이런 관계자면 어쩌면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랐어? 왜 굳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급등했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글로벌 유동성이든 뭔지 올랐다면 제가 만약에 삼성 관계자면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상속세 좀 이렇게 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삼성전자가 이대로 바로바로 9만 원 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뭐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증권회사 그 갯장 가가지고 3,000포인트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그런 거 환장하거든요. 아주 그냥 짜증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증시 3,000포인트 얘기를 하시길래 아 고점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응? 야 20대들 막 주식 많이 한다고 하고 막 내년에 대박날 종목 올해 담으라고 하고 뭐 삼성전자 이제 7만 원인데 내 종목 팔고 삼성전자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막 3,000포인트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거의 고가 됐나 보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되는 거 조정 장세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방송 한 다음에 여러분 증시 올랐어요? 아니에요. 계속 지금 이렇게 좀 뭐 횡보 비스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없거든요. 그럼 과연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증시가 완전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려고 하는 그런 악재가 나오려면은요, 완전히 어떤 시스템이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뻥 터지든가, 뭐,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뭐 중국만 문제입니까? 옛날에 2011년도에 막 그리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랜들도 막 빚이 어마어마한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의 어떤 빚 문제, 디폴트가 나오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방향성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다. 백신 개발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거슬리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아직 캐치하고 있지 못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악재라는 악재를 다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뭔가 계속 거슬리는데 그게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좀 되게 불편한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게 없다면 지금 증시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미 선반영돼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벨업 되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 1조가 안 돼요. 7,480억 달러입니다.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
제가 앞서서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뭐 존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달에 뭐 국민의 얼마가 뭐 백신 주사를 맞고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 12월이니까 최소 1월 달, 2월 달. 그럼 2월 달 되면 이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러니까 백신이 좀 잦아들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2020년 12월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 1월달, 2월달 후딱 가겠지만 존버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고요. 과연 이 시간들을 정말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아름다운 시적인 얘기로 그래.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워.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게 시가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과연 이 갭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개인이 존사하고 있다. 존나게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진짜 개인들이 막 샀는데 다시 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진짜 막 2,000 막 900 막 3,000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20년 동안. 뭐 이번엔 다르겠지 뭐 할 수도 있는데요. 돈다방 미쓰리는 흥분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 곤두박질 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악재들을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 두려우십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또 연기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좀 침착하게 가라앉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본인들 의지로 사는 거는 제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막 그런 미끼를 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금 들고 계시면은요. 현금 가지고 그냥 새해 맞이하면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작년 이맘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1월 초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합의한다고 막. 그때가 딱 1년 전이라고요. 근데 1월 달에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작년 이맘때도요. 전문가들 똑같은 얘기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합의가 되면 이제 무역 교역량이 늘어나고 2020년도엔 반도체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질 거고 회복이 될 거고 이 얘기 작년 1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막 주식하신 분들 코로나 터졌을 때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뭐 그때까지 잘 버티고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많으시면 다행인데 막 여러분들 막 심장이 막 타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상황은요 작년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상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지수가 좋아질 거고 3천 얘기 나온 거고 작년엔 이맘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가 되면 무역 교역량이 좋아질 거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쩌고 지금 12월 달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주례장창 해드렸죠. 모르겠어요. 뭐 1400포인트까지 갔는데도 잘 버티고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쟤 왜 이렇게 사람 불안하게 해.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 팔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는요.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은요. 최소 뭐 한 수를 넘어서 두세 수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급 같은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